과연 1분봉의 5의 값, 1분봉이 20의 값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요? 5개의 캔들의 평균값, 그리고 20개의 캔들의 평균값. 전 이런 수치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해손총각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5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5,000원부터의 선물 거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고객센터 혹은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영상은 해외 선물 초보자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과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동평균선을 그림 맞추기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해손총각이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적어도 차트를 볼 때 이 차트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맞는 매매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단순히 시장에 알려진 개념으로 혹은 내가 주식이나 코인 선물을 할 때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동평균선을 제대로 활용하고 나에게 맞는 이동평균선은 과연 얼마의 값인가, 그리고 가장 확실한 이동평균선의 설정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의 설정값을 주식에서 사용하던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해외 선물 매매에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왜 그러냐면 해외 선물 매매는 우리가 분봉을 보고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에선 대부분 일봉이나 주봉 혹은 월봉을 통해서 거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동평균선의 설정값이라도 민감도라든지 우리가 이 수치에 담겨있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동평균선 설정할 때 그냥 5일, 20, 60, 120 시장에 알려져 있는 값 말고 내가 적어도 분봉 매매를 할 때 어떤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해야 되고 어떤 이동평균선을 설정해야 승률이 높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1분봉을 보고 거래를 하실 거예요. 해손총각 같은 경우에 1분봉은 정말 단타 매매할 때 단기 진입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를 제외하고는 사실 1분봉을 많이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1분봉을 메인으로 거래를 하곤 해요. 그러면은 과연 1분봉의 5의 값, 1분봉이 20의 값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요? 5개의 캔들의 평균값, 그리고 20개의 캔들의 평균값. 전 이런 수치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과감히 5일선, 21선을 제외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60의 값, 이 파란 선 60의 값이 남아요. 자, 그러면 이 60의 값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 이동평균선만 설정해 두었느냐? 자, 1분봉이 60의 값이면 여러분들 1분의 60, 즉 1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이죠. 1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나타낸 이동평균선의 값,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180의 값, 240의 값, 평균적으로 해외 선물 시장은 3시간에서 4시간 단위로 큰 틀의 추세가 바뀌어 나와요.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타임프레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이동평균선의 값에 의미를 두고 매매를 하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대표적인 예시로 현재 차트를 살펴보면 우리가 1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60일 이동평균선의 값을 하향 돌파를 하면서 매도 포지션의 시그널이 발생을 했죠. 1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다가 이렇게 자리가 깨지는 이런 자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1시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자리를 이탈을 했다?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확실하게 1시간 이동평균선의 값을 이탈을 하면서 쭉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약세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시간 동안의 이동평균 값에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새롭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즉 강세의 자리를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값을 이렇게 1시간 단위로 설정을 하거나 혹은 180의 값, 240의 값으로 3시간, 4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을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일종의 시장의 온도계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위치가 평균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의 여부를 보고 우리가 단기 포지션을 진입하기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설정할 때 단순히 이동평균선을 1분봉, 5분봉, 3분봉 이러한 타점에 진입 타점을 포착하는 그런 시그널로 활용할 게 아니라 일종의 온도계처럼 현재 추세가 평균보다 약세에 흘러가고 있냐, 위에 흘러가고 있냐, 이런 여부들을 보시면서 활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RSI와 같은 지표들이라든지 혹은 이동평균선의 값에 기인한 뭐 MACD와 같은 지표들을 함께 활용해도 뭐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할 때 시장에 알려져 있는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뭐 이런 방식을 활용하기보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는 온도계처럼 활용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혜선 총각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단순하게 차트를 여러분들이 틀린 그림 찾기처럼 그림 맞추기를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원리를 알면 차트에서 내 시야와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타점이라든지 현재 시장의 위치와 같은 이런 객관적인 움직임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해외 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혜선 총각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